부터 볼 건데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 당연한 말들은 빼고 이런 것들 말이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이런 거. A가 B보다 큰데 B는 C보다 커. A가 B를 이겼어. 근데 B는 C를 이겨. 그럼 A랑 C랑 붙으면 당연히 A가 이기겠지. 이런 당연한 거 안 한다고. 안 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얘야.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미치도록 해서 잊혀지지 않는 것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지? 그것만 기억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등식의 풀이를 할 건데 요 놈을 잘 보셔야 돼. 요 부분 잘 볼 것이고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 기억 별표 쳤습니다.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처럼 역수를 취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a분의 1 역수를 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마이너스 거듭제곱을 하는 것도 음수를 곱했던 것처럼 부동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2가 있고 3이 있어. 당연히 3이 크지? 역수 취해볼까? 2분의 1이랑 3분의 1이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음수일 때도 성립합니까? 마이너스 100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 누가 더 커? 마이너스 2가 더 크지. 역수 취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00분의 1이야. 누가 더 커? 누가 더 큰지 모르면 안 되지. 얘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2분의 1만큼 온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원점으로부터 100분의 1만큼 온 게 마이너스 100분의 1이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100분의 1이 더 크지. 그지?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알겠지? 그래서 제가 한 말을 한번 문장으로 바꿔볼게.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문장은 틀렸어.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놓고 왜 틀립니까? 왜 틀릴까? 아니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에 바뀐다고 지금까지 한 몇 번 얘기했는데 왜 틀린다는 거야? 응? 아 0은 역수가 없기 때문에 0은 역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힌트는 이렇게. 역수 취하면 부동호방이 바뀐다. 맞는데? 역수 취하면 부동호방이 바뀐다. 맞는데? 얘네들은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얘는 틀려. 왜 틀릴까? 그렇죠. 서로 같은 보호라는 단서가 없어. 이 새끼가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됐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음수는 음수야. 양수는 양수고. 그래서 역수의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잘 기억해 두셔야 돼. 같은 원리로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같은 보일 때만 얘도 만족을 해. 같은 보일 때 내가 자연수 제곱, 대표적으로 그냥 제곱만 해볼게. 대표적으로 제곱만 해주시면 A제곱과 B제곱을 했었을 때 얘는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런데 음수일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 2, 3 계산해봐봐. 4, 9. 안 바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봐봐. 9, 4. 그치? 아, 그렇구나.
A 세제곱 B 세제곱은 어떨까? 홀수 제곱 얘기하는 거야. 내가 대표적으로 3, 3 이렇게 적지만 홀수 제곱을 묻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2하고 3을 한번 예를 들어봐. 어때? 얘가 더 크지? 그 다음은 A 세제곱과 B 세제곱은 어떨까? 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예를 들어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지.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7이지. 누가 더 커? 이등도 안 바뀌네. 그치? 홀수 제곱일 때는 안 바뀌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당연한 말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지금 부등식을 주고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걸 보면 뭐 항상 OS 퀴즈에서는 이런 거죠. OS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형사가 된 것처럼 당신은 범인이야. 내가 그 이유를 찾겠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너는 거짓이야. 내가 그 이유를 찾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D극 같은 경우도 A씨가 B씨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나? 얘 맞을까? A 값이 3이고 C 값이 1이라고 생각해봐봐. 이거 만족하지? 가정은 만족해. 그 다음에 결론을 만족하는지 봐야 된다고. 3, 1이랑 2, 1이야. 만족해? 만족하지 않지. 이런 게 바로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예를 찾아주는 것도 괜찮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발레라고 부르죠. 발레.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발레를 어느 하나라도 찾아내면 얘는 그 문장은 무조건 거짓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참거짓을 문제에서는 발레를 구하자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1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 저랑은 이걸 좀 잠깐 봅시다. 봐봐. 이건 실제로 몇 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예전에 한창 서술형 맨 처음에 강조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이죠. 그때 고등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야. x에 대한 방정식, 여기서는 x에 대한 방정식이야. x에 대한 방정식 ax는 b를 풀어라야.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왔어. 학생들 멘붕. 난 한 줄이면 끝났는데 이렇게 말이야. 근데 그 빈칸이 엄청 많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등식의 성질도 적고 뭐 양변에 같은 수에 a를 더하고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식 성립 아니 등식의 성립반도 쭉 적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문제는 뭐 a를 나눴더니 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얘는 오답이었어. 그럼 정답이 뭐였었냐면 내가 지금 x는 a분의 b라고 한 순간 내가 a로 나눈 거지. 잠깐만 생각해보면 a를 나눈다. 무엇으로 나눈다. 양변을 나눌 수 없는 숫자도 있을 텐데 내가 너무 건방진 생각은 아닐까? 나눌 수 없는 숫자가 있을 텐데 무엇을 나눌 수 없니? 무엇으로 나누는 그 도구가 될 수 없는 숫자가 있어. 우리 수체계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나누기가 불가능한 숫자,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있어. 뭐였니? 또는 모분의 a가 됐었을 때 얘네랑 같은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있어. 뭐였니? 0. 다시 말하면 0으로 나눌 수가 없었던 거야. 따라서 내가 0으로 나눌 수 없는데 내가 건방지게 0으로 나눴네. 따라서 첫 번째 a가 0이 아니어야지. x는 a분의 b가 됐던 거고. 두 번째 그럼 a가 0이면 어떡합니까? 못 나누지. 그렇다면 0 곱하기 x는 b가 되는 건데 만약에 b도 0 된 거야. 음에 b도 0이 됐어? 그럼 x에다 1을 넣어도 성립하고 2도 넣어도 성립하고 3을 넣어도 성립하네? 아니 1차 방정식 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무수히 많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서도 해가 무수히 많은 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모든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a가 0일 때 따지지 않는 경우가 있네. 뭐가 있어? b가 0이 아닐 때.
다시 말하면 0 곱하기 x는 되는데 이 새끼가 뭐 3 이렇게 된 거야. x에다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다 안 돼. 1을 넣어도 안 돼. 2를 넣어도 안 돼. 3을 넣어도 안 돼. 이쪽은 무조건 0이잖아. 뭘 넣지 간에. 0과 3이 어떻게 같아지냐고. 따라서 너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원했던 것은 이 답지였습니다. 이 세 줄. 이해하시겠니? 이 내용을 부등식에서도 짜맞춰 보자라는 거야. 제대로 이해했는지 너희 볼 거야. 제대로 이해했는지. x에 대한 부등식. 그냥 여기 보세요. 이거 풀어보자는 거야. ax가 b보다 크다를 풀어라. 이걸 풀어보자는 거야. 마찬가지. 그냥 a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a가 양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그치? 따라서 뭐가 돼야 돼? x는 a분의 b.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치? a로 나눈 거니까 a분의 b고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절대 쓸데없는지. 아, 설마 고등학교 1학년 아니겠지. 중학교 애들 이거 맨 처음에 배울 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 a 음수라면서요! 이렇게. 아니야. a 자체가 음수인 거지. a가 음수라고 해서 항상 마이너스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야. 알겠죠? 이게 끝일까? 모든 상황에 a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비교해 봐봐. 이 두 가지가 끝일까? 아니지. 하나가 있어. a가 0일 때. 세 번째, a가 0일 때야. 근데 a가 0이야 이제 빵 곱하기 x가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가 들어갔어. 그렇다면 이 새끼는 x에다 1을 집어넣어도 0이잖아. 0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만족하네? 1 성립하다. 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어. 0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성립하죠. 마이너스 500을 집어넣었어. 성립하죠. 아, 그럼 항상 모든 실수인가? 잠깐만. 0 곱하기 x가 0 이렇게 되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해? 0이 0보다 크다. 성립하지 않죠. 2는 성립하지 않는. 내가 어떤 수를 집어치면 0이 0인데 0이 0보다 크다는 불가능해. 응? 이게 5가 된다면? 어떤 수를 집어도 다 여긴 0이 되는데 0이 5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아하. b값에 따라서도 달라지네. b값이 음수면 얘는 어떤 수를 넣어도 되니까 모든 실수인 거고. 보통 부등식은 실수 범위까지만 생각해. 알겠지? 그래서 모든 수, 모든 실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a가 0일 때 b도 0일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해가 없다인 거고. a가 0인데 이번엔 b가 양수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해가 없게 되는 거죠. 외우면 되겠네?가 아니라고. 이거일 때 해 다르고요. 이거일 때 해 다르고요. 이거일 때 해가 다릅니다. 따라서 얘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알겠지? 지금 빨리 적어. 머릿속으로 한번 그런 예들을 떠올리면서 빨리 필기해 보셔야 돼. 뭐 어디에 필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적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이해하라고 적으라는 거지 이거 암기하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서술형으로 나옵니까? 아,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 그럼 시험에 응용이 되긴 합니까? 응용이 되죠. 풀어봅시다. 다음 해가 요놈이래. 이렇게 됐었을 때 상수 a의 값을 계산해 달랍니다. 계산해 봅시다. 뭐 이쪽 넘길까요? 아니야. 얘 이쪽 넘기자. 너 일로 와. a-2고 a제곱 x 마이너스 4x야. 그렇다면 잠깐만 지금은 그냥 좌변 우변을 살짝 바꾸는 것 뿐이야. a 마이너스 이쪽으로 입 벌리는 건 여전히 똑같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뒤집어 본 거야. 의미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렇다면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지 얘가 이 결과물과 같을 거 아니니? 이렇게? 근데 내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내가 인정한 게 있어. 뭘 인정했냐면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4는 무엇이다? 내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잖아. 근데 내가 막 나눴지. 부동 방향도 안 바꿨어. 왜 안 바꿨어? 얘랑 같게 만들려고. 얘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이니까. 이해돼? 그렇다면 a제곱 마이너스 4는 내가 지금 뭐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야?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가 뭐다? 언제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 무엇으로 나눌 때? 양수로 나눌 때. 따라서 얘가 양수라고. 0일 수 있습니까? 0일 수 없지. 0일 때도 부등식이 성립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럴 때는 특수애들이야. 너희들 아까 적은 거 봐봐. A가 0일 때 있지.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모든 수, 모든 실수 이런 거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인데 최고차가 0이야? 그렇다면 특수해야. 해가 없다 또는 모든 실수.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0이 아니야. 그럼 뭐만 따지면 돼? 양수냐 음수만 따지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내가 인정한 거. 두 번째 뭐야?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2. 네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이제 요걸 풀어봅시다. 설마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 지금 a제곱 마이너스 4를 봤는데 뭐 안 떠오르면 안 되지. 뭐가 떠올라?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떠올라야 돼? 찍찍 약분해서 사라지겠지? 그렇다면 a 플러스 2분의 1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 이해되니? 따라서 a 플러스 2 값이 마이너스 1.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 도로 넣어봐.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맞아? 9 빼기 4가 양수잖아.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생각해. 한번 좀 풀어보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자.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연립부등식은 공통된 부분 찾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어차피 공통부분. 연립했다는 얘기는 두 식의 공통부분이야.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였죠. 기억나십니까? 연립방정식? 하나의 무수히 많은 직선들, 무수히 많은 해야. 또 다른 미지수가 두 개짜리 방정식. 직선이야. 공통된 거 찾아서 썼다고. 이것이 연립방정식의 풀이였던 거죠. 연립부등식의 풀이도 마찬가지야. 그냥 무조건 공통부분 찾는다 라고만 생각해주면 돼. 찾아보자. 지금처럼 만약에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다음처럼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공통된 부분 찾으니까 색깔이 두 번 칠해져야 된다고. 여기도 공통된 부분이니까 색깔이 두 번 칠해져야 돼. 공통된 부분이니까 색깔이 두 번 칠해져야 돼. 이해돼? 그래서 반드시 공통 부분을 찾을 때 수직선 그리는 연습해. 평상시 연습할 때 수직선 그리는 연습을 해놔야지 학교 시험 가서는 수직선을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그래프, 이런 수직선이 그려진다고. 그러면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 평상시에 시간 안 낀다고 수직선 안 그리잖아? 시험장에서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서 수직선 그리다가 시간 낭비한다고. 나머지 형태들은 잠깐 봅시다. 둘 중에 하나 정도만 해볼 건데요. 1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랑은 2번을 잠깐 풀어봅시다. 2번은 할까 말까 했다가 해보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라고 해볼게. 첫 번째 식 한번 풀어볼까? 10씩 곱하자. 10을 곱하자.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괜찮아? 다시 두 번째. x에다 얼마 곱해볼까? 12를 곱해보자. 12. 맞아? 그럼 약분되고 3, 4, 12에
4배의 x 빼기 7 마이너스에 3배의 2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2. 부도 방향이 당연히 안 바뀌어. 그쵸? 4x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마이너스 12.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이 마이너스 12. 음이 맞지? 계산한 거 맞아? 마이너스 2x는 얼마니? 프로 13이니까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었겠다. 얘와 얘 공통부분 하래. 대충 작은 수에서 큰 수까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뭐 하라고 아까? 수직선 그리시라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그냥 크다고. 공통된 부분이라고. 이해돼? 따라서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빨리빨리 찾아줘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옵니까? 아니.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어떤 게 나옵니까? 어떠한 조건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 그랬더니 얘가 나와. 또 어떠한 부등식의 조건, 막 뭐 그것이 문장형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또 다른 복잡한 식일 수도 있어. 갑자기 생뚱맞게 경우에 있어서 부등식이 나와. 그래서 나온 해가 얘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각각에 나온 이 결과물들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 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셔야죠. 이해돼? 갑자기 생뚱맞게 하늘에서 부등식 두 개가 떨어져 공통된 부분 구하래. 우린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때 가서 잠깐만요. 연립부등식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수직선 그려서 풀어내는 거야.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봐 주시고. 그럼 A, B, C 형태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연결형? 이런 연결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것도 풀었었어. 뭐였었냐면 3분의 2x-1은 2분의 x 플러스 1은 5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었었어? 셋 중에 제일 간단해 보이는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저는 2분의 x 플러스 1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렇게 식 하나 구하고, 잠깐만 여기 1y라고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y라고 합시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하고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렇게 할래요 해서 식 하나 세우시고, 이렇게 할래요 해서 식 하나 세우시고,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었었다고. 그래서 A는 B는 C는 이 되어져 있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형태일 때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했으면 됐어. 자유도가 컸지. 그런데 부등식은 안 그래? 부등식은 무조건 이거야.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이야. 이거 하면 안 됩니까? 되지. 그럼 몇 개가 생겨? 총 3개가 생겨. 3개의 공통 부분을 다 구해야 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기 때문에 굳이 3개까지 왜 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공통 부분 생기는 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나 풀 거야. 2개의 공통 부분.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 거야. 할 수 있겠어? 둘 중에 하나만 한번 해볼게. 2번 같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봐봐.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2x가 됐을 테니까 3x 마이너스 2가 됐고 x 플러스 2인 거야.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은 뭐야? 요 놈이야. 넘겨주시면 4x가 2가 됐을 것이고 x는 뭐가 돼? 2분의 1보다 크다야. 괜찮아? 다시 두 번째 얘를 풀어봅시다. 넘겨주시면 2x가 얼마야? 4야. 그럼 x는 뭐가 돼? 2 이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은 뭐라고? 수직선 그리라고.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 x가 2분의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아. 공통된 부분 2분의 1에서부터 x는 어디까지? 2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어렵지 않지 지금?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어려워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풀어볼 건데
시작해봅니다. 봅시다. 이번엔 뭐야 한번 풀어봅시다. 2x가 4야. 똑같이 풀 거야. 아 뭐야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넘겨 2x 빼기 x고 얘가 4가 됐을 거 아니야. 그쵸?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부등식의 해 찾았고 두 번째 찾아봅시다. 이 새끼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얘가 암산해볼까? x가 됐을 거고 넘어가면 4가 됐을 거고 이렇게 됐겠네. 그치? 맞니? 그럼 수직선 그려보자. 두 번째 해도 찾았으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고. 두 번째는 뭡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오메! 공통된 부분인데?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됐을까? 너희들 느낌이야. 뭐라고 해야 되겠니? 4라고 해야지. x는 4. 다시. 두 번째 봐봐. 3-2x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x 빼기 13인 거고 넘어가면 3x인데 넘어가면 13이니까 18이 됐을 거고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은 다 풀 수 있어야 돼. 지금 거기에 대한 연습 제가 지금 따로 안 시키고 있어요. 할 수 있죠? 말한 내가 너무 무색해지게. 내가 할 줄 모르는구나.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아, 녹화되고 있었네. 어떡하니. 박제됐네. 그래서 하시면 2x가 됐겠죠? 그럼 얘는 얼마야? 16이니까 x는 어떻게 되겠니? 8. 이번에 제대로 했죠? 다행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발전할 수 있어요. 보세요. x가 6보다 큽니다. 6보다 작습니다. 약간 멘탈 흔들리고 있어. 잠깐만 잘할 수 있어. x가 6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색이 두 번 틀려진 걸 찾으셔야 돼요. 해는 없죠. 해가 없다일 수도 있다고요. 이해돼?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나올 수도 있고.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해의 모양새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당황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특수한 해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단점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연립분식을 풀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보기에 보면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다행스럽죠. 왜? 내가 잘못 풀었나 보다. 그쵸? 다시 보면 돼. 근데 여기에 해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씨 이건 것 같긴 한데 내가 제대로 풀었으면. 근데 또 이거 아니고 내가 어제 실수한 게 아니야? 1, 2, 4, 5번 중에 답이 있으면 내가 어제 실수했을 텐데 이러한 또 불안감이 쌓인다고. 따라서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하셔야 돼. 알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하셔야 돼. 저처럼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저는 이미 대학을 갔다 왔고 이미 이제 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대학을 가서 이제 수십 년의 그 밝게 빛날 그 수십 년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실수하면 안 되시고. 넘어갑시다.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연립부등식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어떠한 조건들을 막 생각 없이 또는 의도 없이 막 주어진 조건 갖고 막 문제를 풀다가 보면 나오는 결과물이 두 개의 부등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죠. 그걸 연습인데 그냥 부등식 자체만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부터 보는 거야. 봅시다. 1번 부등식 볼까요? 정리 한번 해주시면 얘는 이거야. x고 얘가 이쪽이 됐으니까 3이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는 뭐야? 이렇게 복잡하니 x-a고 18-3x의 마이너스 6인 거야. 그쵸? 넘겨주시면 4x가 됐을 거고 12 플러스 a가 됐을 거고 x는 4분의 12 플러스 a가 됐을 거야. 이해돼?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
4분의 12 플러스 a보다 작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됐을 테니까 공통부분이 생겨날 거고, 또는 아니 얘가 4분의 12 플러스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해가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두 개의 공통부분을 찾았더니 얘가 나왔대. B에서부터 시작해서 4분의 15까지 있는 범위였대. 그렇다면 짐작해 보건대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그 놈은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따라서 B값은 얼마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 3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분의 15는 뭐였다? 요놈 4분의 12 플러스 a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셔야 돼. 예. 6번 한번 잠깐만 비교해 봐봐. 나머지 부분도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한번 틀려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알겠죠? 넘어가 봅시다. 자체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자체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봐봐. 다음 놈이 해를 갖지 않을 거래. 특수해를 가질 거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두 개의 부등식은 우리 무조건 푸셔야 돼요. 1번부터 봅시다. 1번. 너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2x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3 넘어오면 4가 됐을 거고,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해가 나올 거고, 얘는 두 번째는 x는 2a-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해가 없어야 된대요. 해가 없어야 돼. 수직선상에 그려봅시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첫 번째 해야. 두 번째는 2a-4보다 x가 작대. 그렇다면 내가 2a-4라는 요 기준점 있죠. 이 기준점이 만약에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면 해가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고개 끄덕이면 안 돼. 해 있죠. 지금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 있죠. 이렇게 되면 해 있어? 없죠. 결국에는 2a-4라는 놈은 2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지 해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니?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야 될 건 등호야. 항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해 조건이 주어지고서 특정 문자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문제는 첫 번째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대략 범위를 구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 또는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등호 여부를 따질 거야. 지금 이게 이겁니다. 2a-4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래서 해가 없겠다는 건 알겠는데, 얘가 만약에 같아진다면, 2a-4가 2라면 해가 있을까 없을까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랑 좀 유사해. 출발점이 같아.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는데 한 놈은 2보다 작다래. 그럼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2라는 알맹이, 요 당구공이 있어. 당구공을 한 놈은 가져갔어. 그런데 한 놈은 안 가져가고 있어. 그럼 공통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지금 공통부분이 있기를 원해 없기를 원해? 문제 봐봐. 공통부분이 있기를 원해 없기를 원해? 없기를 원한다고. 따라서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다고. 해가 없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만 정리해 주시면 우리는 끝납니다. 따라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범위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어떻게 한다고 지금? 먼저 조건에 맞는 대략적인 범위를 구해. 그 다음에
그 범위를 구했으면 등호 여부를 따져줄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하나만 더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 별표 좀 쳐주시고. 사실 이식과 이식을 정리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야. 뒤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정리해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식 정리해 보는 거야. 4-x가 2x-1에 3x는 6이고 x는 2보다 크대. x가 2보다 크대. 이게 첫 번째 해야. 다시 두 번째. 넘겨주시면 x가 있고 a보다 작거나 같대.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두 개 해를 구한 거야. 지금은 두 개 해를 구했어. 그런데 정수인 해가 한 개래. 수직선 그려. 아까랑 마찬가지야. 수직선 그려놓고 대략적인 범위를 찾을 겁니다. x가 2보다 크대. 얘는 누군가보다 작거나 같다야. 요 범위에 해당되는 놈들인데 이렇게 있어. 잘 봐.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렇게 생긴 부등식을 나타내주고 있다잉. 잘 봐라잉. 얘가 만약에 요렇게 됐어.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어. 그렇다면 정수해가 하나야? 아니지. 정수해가 몇 개야? 없어. 얘가 여기 이렇게 있어. 정수해가 몇 개야? 없어. 여기 몇 개야? 지금 얘 있으면 요만큼이었을 거 아니야. 요만큼 구하는 정수해가 몇 개인가? 얘는 요 사이에 있는 거야. 지금 3과 4 사이에 한 개 있잖아. 5, 4. 그럼 넌 괜찮아. 넌 괜찮고. 다시 얘는 이렇게 있으면 정수해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좀 더 가볼까? 몇 개 있어? 3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 그치? 그렇다면 아까 연습 이렇게 써야 되는 거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대략적인 범위를 찾았어. A의 대략적인 범위를 찾았다. 3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라고. 이해돼?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제 뭐 해야 돼? 아까도 계속 얘기해. 첫 번째, 대략적인 범위 찾아. 두 번째 단계는 뭐야? 등호 여부 찾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 이쪽에 등호 붙여봐. A 값이 3이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2에서부터 x는 3까지라는 거잖아. 맞니? 정수해가 몇 개야? 정수해가 몇 개야? 2에서부터 3까지. 한 개 있는 거야. 그렇다. 괜찮아. 한 개 정도 나오고 있었네. 괜찮아. 이쪽에 등호가 붙는다면 A가 4라는 거야? 헷갈려 하지 마. A가 4라는 거야? 이 자리에 4가 들어간다. 여기 아까 A였잖아. 그 자리에 4가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 4가 있다는 거지. 그럼 정수해가 뭐가 몇 개 있어? 3, 4, 2개가 있어. 그렇다면 범위면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A의 범위는 얘야. 괜찮아. 정말 중요해. 좋아. 보자. 여기서 한번 풀어봐. 그래서 다 정답이 되면 쉴게. 지금 방금 풀었었던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2보다 커. 그 다음에 요 놈 정리해봤더니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 알겠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정수해가 한 개인 거 해봤으니까 한번 가볍게 연습해볼까? 정수해가
두 개인 거 연습해봐봐. 조건이 뭔지. A의 조건. 어떤 특정 부등식을 지금 이렇게 푼 거야.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었던 결과물이 나왔어. 그랬는데 정수가 두 개의 조건이야. 잘 모르겠으면 얘기해야 돼. 지금 이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문제 풀 거야. 보세요. 자, 보시죠. 이런 문제 나오면 수직선 그리셔야 된다고. x가 2. 아까랑 똑같아. 2, 3, 4, 5. 정수가 두 개여야 돼. 얘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치? 이제는 그냥 볼게. 어떻게 하면 돼? 2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 둘. 아, 뭐야. 요 사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정수가 하나, 둘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에 대한 기본적인 범위는 어디야? 4에서부터 5까지. 얘가 대략적인 범위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등호 붙이자고. 여기 등호가 붙는다면. 다시 말하면 이 새끼가 4라면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럼 2에서부터 X는 뭐가 된 거야? 4가 된 거겠지. 요 A 자리에 그대로 4를 집어넣어. 안 그러면 헷갈려. 그렇다면 정수해가 두 개 있는 거 맞아? 맞죠? 3, 4 두 개 있는 거 맞죠? 오케이. 넌 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면 여기가 4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됐다는 거야? 5가 됐다는 거야. 요 자리에 5. 그렇다면 2에서부터 X는 5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요것만 봐. 이쪽 수직선 보지 말고 요것만 봐. 해는 3, 4, 5. 몇 개 있어? 3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돼. 물론 나중에 되면 등호가 둘 중에 한쪽만 붙어. 그러니까 어느 쪽에 등호가 붙네? 라고 하면 이쪽은 사실 안 해봐도 되긴 하지만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왜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할 수 있겠어? 혹시 그 각자 했던 결과물이랑 같아? 좋아. 똑같아. 이쪽에 등호 붙이고 이쪽에 등호 뺄게. 마찬가지 똑같이 정수해 두 개야. 풀어봐. 봅시다. 이번엔 마찬가지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이번 a보다 작대. 먼저 마찬가지 3, 4, 5 이렇게 생겼을 거고 뭐 당연히 얘는 이렇게 시작됐겠지. 그래서 해가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네. 해가 몇 개야? 이렇게 되면 세 개네.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2, 3 이해돼? 따라서 3에서부터 a는 4까지여야 돼. 괜찮아? 이제 등호 붙입시다. a가 3이라면 a가 3이야. 그럼 2에서부터 x가 있고 3인 거야. 맞아? 정수 몇 개 있어? 요것만 봐야 돼. 요 수수는 아까 대략적인 범위 찾는 걸로 끝났어. 여기에 지금 그대로 3을 넣은 거야, 지금. 정수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2 하나 있잖아. 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야, 너 등호 빠져. 우리 큰일 날 뻔했네. 여기다 4 넣어볼까? 여기다 4를 넣은 거야. 그럼 2보다 커 나갔고 4보다 작다니까 여기 4가 됐겠지. 여기 안에는 정수 몇 개 있어? 2개.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리가 원하는 거 맞네. 이쪽에 등호 붙는데. 정답은 얘.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둘 다 등호 붙여볼까? 마찬가지 정수해 2개. 보자.
마찬가지로 수직선상에서 x가 이번엔 2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번엔 3, 4, 5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마찬가지 새카맣게 칠하면서 나갈 건데 이미 2는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 우선 대략적인 범위 누구랑 누구 사이라는 걸 먼저 적을 거야. 따라서 A라는 범위는 3에서부터 4 사이에 놓여져 있어야 돼. 우선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이 수직선은 끝났어. 그 다음엔 여기다가 등을 붙여보는 거야. A가 3이라면 요 새끼가 3이라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2에서부터 X는 3까지라는 얘기라고. 그럼 정수에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 맞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맞네. 너 등호 붙어. A가 만약에 4라면 여기 등호가 붙는다면 이 자리는 4가 됐다라는 뜻인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4가 됐겠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그치? 몇 개 있어? 2, 3, 4, 3개 있지. 따라서 여기 등호 안 붙어. 그래서 얘의 범위는 얘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아이고. 응? 응? 뭐야?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거야. 너도 빠져. 너도 빠져. 마찬가지 정수에 2개야. 풀어봐. X가 2보다 커. 그럼 마찬가지 3, 4, 5야. 그렇다면 해가 2가 빠졌으니까 이번엔 3, 4가 돼야 돼. 따라서 얘 출발점은 대략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A에 대한 범위는 4에서부터 5 사이에 놓여져 있어. 우린 등호 결정할 거라고. A가 만약에 4였다면 얘는 2에서부터 X가 4가 됐을 거라고. 그죠? 정수 뭐 있어? 2에서부터 4 사이에 있는 정수 3만 있지 3. 그치? 안 돼. 너 안 돼. 여기가 5에 붙었었다면 이 자리가 5가 들어간다고. 그럼 뭐가 돼? 5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2에서부터 5까지야. 정수 뭐 있어? 3, 4. 2개 있는 거 맞지? 따라서 여기는 2가 붙어. 따라서 얘가 A의 범위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는 4개를 자기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뭐 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지. 요 자리에 A가 들어가고 요 자리에 2가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해. 알겠지? 하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 괜찮아? 이제 연립부등식 활용은 나중에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대치하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해봅시다. 이번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나갈 건데 조금만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죠. 봅시다. 우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인데 우선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예를 한 번만 좀 들어보도록 해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야.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작아. 그럼 이건 뭐야? 절대값 x가 뭐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다라는 뜻인 거야. 따라서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돼? 이런 애들 아니야, 이런 애들.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3보다 작은 애들. 그치? 뭐 참고 삼아서 절대값 x가 3인 건 뭐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딱 3이어야 된다고. 딱 요 3. 그러다 보니까 얘의 x값은 3하고 마이너스 3이 됐던 거지. 근데 3보다 작대? 그럼 얘 해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에서부터 x는 3까지인 거야. 다시 절대값 x가 이번엔 3보다 커. 그럼 여기 아니야? 3보다 큰 애들은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이때 해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얘네가 x가 됐을 테니까. 그치? 그 다음에 x는 3보다 또 클 거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애들인 거야. 양쪽에 있는 애들 다 못 꺼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 기억하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엔 절대값 x가 2에서부터 3인 거야. 2에서부터 절대값 x가 3이라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아니야? 여기만 있겠어? 여기도 있었겠지, 이렇게. 따라서 얘가 나타내는 해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마이너스 2고, 그리고 2에서부터 x는 3까지인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봐봐. 절대값 2x-1이 3보다 작대. 그렇다면 2x-1의 범위는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그렇다면 양쪽에 1씩 더해주시면 2x는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 4가 됐을 거야. 그럼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이고 2가 됐겠지.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야. 결국에는 이 조건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나타낸 게 관건인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풀면 돼. 얘는 절대값 x-30부터 5까지야? 머릿속에 떠올려봐봐. 막 이렇게 원점 그려놓고 30부터 5까지? 잠깐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여기 있었을 테니까 좋아. 그럼 x-1은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인 거고, 또는 x-1의 범위는 3에서부터 5까지인 거고. 이해가 되니? 따라서 얘는 x는 뭐가 돼?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부터 이거나, 또는 x는 4에서부터 6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죠. 얘가 끝인 거야. 전혀 어렵지가 않죠.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의 실력은 업그레이드가 돼. 사실 절대값 문제가 그래프가 쉽지가 않거든. 왜냐면 이렇게 뻔한 형태들은 이렇게 풀지만 사실은 절대값 fx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좀 어려워. fx가 양수일 때는 그냥 fx가 되는 거고,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fx인 거야.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금 이렇게 풀었었지만 실제로 얘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다시 말하면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얘는 2x-1이 3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 거니까요, 2x가 4가 되고 따라서 x는 2보다 작아요. 그런데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하에 x가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는 요만큼이에요. 또는 2x-1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x가 2분의 1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라면 그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 2x가 2가 됐을 거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는 큰데 x가 2분의 1보다 작기를 원했으니까 공통된 범위는 여기였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해는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고요. 그리고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해는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또는이니까 두 개가 더해지겠죠. 결국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x는 2까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게 원래는 정식입니다. 근데 힘들잖아. 그래서 아까 같은 꼼수를 부리기도 했고, 또 좀 더 응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얘네들을 그래프를 활용하기도 해. 지금 한 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 알겠지? 지금 영상으로 공유할 거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또는 얘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 봐봐. y는 절대값 2x-1이 있고 y는 3이 있어. 누가 더 크다는 거야?
y는 3이 크다는 거야. 이것을 그래프로 비교해 볼 건데 절대값은 이 절대값은 완전 제곱식과 성질이 비슷해. 증가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 그래프 그린다면 그릴 줄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려? 2분의 1, 0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지. 맞니? 그것처럼 요 놈은 2차식은 아니지만 성질이 동일해. 음수도 양수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은 직선을 그려. V자 그래프야. 얘는 y는 2x-1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이야. 근데 이 놈이 y축 여기 있었겠지? 그런데 얘가 3이 어딘가 이렇게 있었다면 3보다 작아야 된대. 알겠지? 그럼 어디야? 2x-1. 이 절대값이 3보다 작아야 된대. 여기지. 이 빨간색 그래프, 얘가 빨간색이야. 얘가 빨간색 그래프야. 이 빨간색 그래프가 작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아? 그럼 어디야? 여기지. 그럼 요 그래프, 요 부분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x의 영역은 어디서부터 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있는 x값들이야. 바깥쪽에 있는 x값들은 빨간색이 더 크지. 우리 작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요 점과 요 점은 어디냐면 요 점과 요 점은 어디냐면 y는 3과 y는 2x-1의 교점이야. 다시 말하면 2x-1은 3이라는 교점이야. x는 얼마야? 2. 그럼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3과의 교점이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는 2까지. 이걸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부등식에 대한 풀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저는 확장폭이 큽니다. 얘도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꼭지점이 뭘까? 1,0이 꼭지점이야. 얘는 1,0이 꼭지점이고 얘 그래프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그냥 V자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y는 x-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놓은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이해돼? 그런데 범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3에서부터 5까지래. 녹색으로 할게. 뭐 그냥 대략 요렇게 보자. 요렇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라는 거야. 3과 5 사이에 요 빨간색이 놓여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치? 여기. 맞니? 따라서 우리는 요 값과 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x의 값을 구하거든요. 여기 지금 x축이잖아. x의 범위만 찾으면 된다고. 여기가 x값. 이해돼?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아까 3이라 그랬었어. 그럼 누구랑 만나는 거야? 이 새끼랑 3이랑 만나는 거지. 그럼 얼마? 4. 여기는 5였었잖아. 여기랑 5가 만나는 거야. 여기 얼마? 6. 여기는 얘랑 5랑 만나는 거야. 얼마? 마이너스 4. 얘랑 3이랑 만나는 거야. 얼마? 마이너스 2. 이해되니? 따라서 x에 대한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에서부터 x는 마이너스 2까지. 4에서부터 x는 6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응용폭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부탁해. 다시 넘어가 봅시다. 괜찮아?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얘는 꼼수도 통하지 않아. 봅시다. 원래는 어떻게 푸셔야 되는 거냐면 절대값을 벗겨야 돼. 얘는 꼼수도 없어. 아까 전에 제가 이 부분에서는 야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확장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풀자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또 아까 전 여기서는 절대값에 대한 교육과정에서나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 선택권이 조금 있었어. 다만 얘는 선택권이 없어.
얘는 무조건 교육과정대로 풀어야 돼. 서술형이라면. x 플러스 2가 양수일 때. 다시 말하면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야. 알겠지? 이때는 x 플러스 2가 3x 플러스 7로 그냥 이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아니 이쪽에 잠깐 어차피 절대값 그대로 벗는 것은 얘랑 동일할 테니까 여기 등호 붙일게. 넘기자. 2x가 됐을 거 얼마야? 마이너스 5야. x는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5가 됐을 거야. 근데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의 범위인데 x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걸 성립하고 있는 거지. 공통부분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면 요 범위일 때는 아싸리 해가 없다. 아자 해가 없네. 이쪽은 버리시면 되겠네. 두 번째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야.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이때는 얘가 3x 플러스 7이 됐을 거고 2항하면 4x고 얘 계산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9고 x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인 거야.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인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대. 마이너스 2면 한 이쯤 있었겠지. 그럼 이 부분을 만족해야 되는데 얘도 만족해야 된대. 그럼 결국에는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최종 해야. 얘는 해가 없었고 여기서 해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면 돼. 이해되니? 얘는 꼼수가 없어.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 그런데 그래프를 활용 한번 해보자.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죠. 마이너스 2, 지금 우리 뭐 할 거냐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2와 y는 3x 플러스 7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빨간색으로 해볼게. V자 그래프. 얘는 y는 x 플러스 2,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얘는 y는 3x 플러스 7인데 y절편 7이야. 얘는 y절편 2죠. 얘는 y절편은 7이야. 그죠? 엄청 놈이야. 이 7. 그 다음에 x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한 대략 한 요 정도쯤 지나.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된 거야.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여기가 7. 이렇게. 괜찮아? 근데 지금 우리 뭘 원하고 있어? 빨간색이. 얘가 빨간색이지?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어떻게 되길 원하고 있어? 크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보면 빨간색이 크지? 얘는 다 작잖아. 여기는 파란색이 크지? 여긴 더 파란색이 위에 있잖아. 어떤 x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파란색이 위에 있어.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야?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곳이야. 이해되니? 빨간색이 다 크잖아, 이쪽은. 이해해? 그럼 요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겠네? 만나는 교점은 누구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누구? y는 3x 플러스 7의 교점이야. 맞니? 연립방정식 풀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이렇게 넣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돼. 3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이항시키시면 4x 마이너스 9고 x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9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이해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그것보다 작은 범위는 다 된다고. 얘가 우리가 원하는 최종인 해가 되는 거야. 아까보다는 이 그래프가 훨씬 편하죠. 훨씬까지는 아니고. 너희들 표정 보니까 훨씬까지는 아니고 함수만 그릴 줄 안다면 꿈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함수를 못 그리는데 꿈같은 얘기 하시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그릴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떨려. 그래프 그려서 문제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절대값 부등식은 그래프로 해결한다. 그럼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 있어야 돼. 지금 1차 함수 이거 그릴 수 있겠어? 절편 찾는 거? y절편 7. 그쵸? y절편 7. x절편은 y값이 0일 때니까 0은 3x 플러스 7을 통해서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x절편을 구한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거 좀 더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돼. 얘는 더 토해. 같이 한번 봅시다. 봐봐. 먼저 이 새끼 뭐야. 여기 x 플러스 1인데 이 새끼는 3 빼기 x네.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근데 필요 없어. 우리는 절대값 마이너스 2나 절대값 2나 서로 어때? 같아. 그치? 따라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볼 거야. 이 부등식이요? 이거 풀어도 똑같겠죠? 이렇게. 정답이야. 이렇게 풀면 돼. 요걸 풀 거야. 알겠죠? 마찬가지 이번엔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 게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래서 얘를 잠깐만 어느 값을 기준으로 볼 거냐면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1과 3이야. 그래서 얘는 범위가 이렇게 해서 3개로 쪼개져. 얘는 왜 하나였습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여기랑 요렇게 2개 있었던 거고 여기선 2개 있으니까 3개로 쪼개지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첫 번째 요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 놈일 때는 얘 음수지? 마이너스 100 집어넣어봐. 음수잖아. 그렇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음수죠?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6보다 이렇게 돼. 마이너스 2x가 4가 됐을 거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근데 우리는 요거라는 가정하에 문제 푼 거잖아. 요거라는 가정하에 풀었는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럼 공통애는 어디야? 요만큼이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애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괜찮아? 다시 두 번째 범위 여기야. 여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여기야.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는 3까지인데 아까 여긴 등호 없었으니까 여기다 등호를 붙이자. 저 여기다 붙일 거예요. 상관없어.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어느 쪽에다 붙여주면 돼. 여기다 등호 붙였어. 그렇다면 대략적인 0값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깔끔하게 벗고 나와.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음수야. 0 집어넣으면 음수인 거 알 수 있어. 0 빼기 3 음수잖아.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6보다 큰 조건 찾아야 돼. 근데 얘가 소거되니까 4가 6보다 커. 미친 거 아니야? 요 조건에서는 4가 6보다 커야 된대. 미쳤어. 해가 없어. 다시 세 번째 조건. 얘는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 세 번째 조건이야. x가 3보다 클 때. 여기 등 없지? 여기 등 없지자. 둘 다 양수네. 얘 양수죠? 100 집어넣으면 양수. 얘도 100 집어넣으면 양수야, 얘. 그죠? 따라서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다. 그 다음은, 요거 풀어달라는 얘기죠? 2x가 됐을 거고, 2니까 넘어가면 8이 돼요. 그렇다면 x는 4보다 크다가 되죠. 요 범위를 만족하는 조건 하에, x가 4보다도 커야 된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해는 뭐야? x가 4보다 크다야.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정답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이렇게만 적으면 돼. 요거일 때는 요거고요. 요거일 때는 요겁니다. 이렇게까지 적지 않아도 돼. 어차피 공통부분 다 녹여져 있어.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만 깔끔하게만 적으시면 돼요. 이게 교과과정 풀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잠깐 너희들 연습시킬 거야? 봐야 돼.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에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얘를 비교해 볼 거야. 3 마이너스 x나 x 마이너스 3이나 똑같은 식이라고. 그리고 y는 6과 비교를 해볼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이 절대값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만 복습 한번 해봅시다. 봐봐. y는 a의 절대값 x-n 플러스 n이 있어. 얘는 절대값 하나짜리야. 알겠지? 얘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아까 봤듯이 얘는 꼭지점을 m,n으로 하면서 이렇게 V자 그래프를 그려.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야. 요 점이 m,n이라는 거야. 그럼 너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y는 a의 x-m의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너는 뭡니까? 그러면 y는 a의, 얘 마이너스 달고 나왔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m의 플러스 n인 거야. 만약 뭐냐고 묻는다면 아무튼 V자 그래프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a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처럼 다음 같은 그래프를 찾아.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 그러니까 꼭지점이 m,n이 된 요 V자 그래프야. 함수의 모양은 똑같아. 얘도 요 놈은 요쪽, 얘는 요쪽. 만약에 벗고 나오는 게 다를 테니까. 그래서 혼자 하실 땐 요 조건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걸로 문제 풀었던 거야. 이번엔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외우자. 잘 들어야 돼. y는 절대값 x-1이 있어. 이거 예를 든 거야. 그렇다면 얘는 아까 봤지만 1,0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V자 그래프야. 1 되는 거. 근데 만약에 하나가 더 붙어. x-. 이렇게 돼 있다면 1과 2에서 함수가 바뀌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1과 2에서 함수가 바뀌어. 이렇게 생기는 거야. 1과 2일 때.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꾸는 모양이야. 요 함수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게 되면 뭐가 될 것 같아? 1에서도 2에서도 3에서도 꺾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 강동구민으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빗살무늬 토기가 돼. 1이고 2고 3인 거야. 4개짜리면 한 번 더 꺾이겠지. 근데 4개짜리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알겠죠? 요건 기억을 해두셔야 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져.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 범위를 좀 나눠줘야 돼. 개수가 바뀌면 어떡합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각각의 여기서 쪼개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함수식을 좀 만들어 놓고 좀 그려줄 거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평평하지 않아. 약간 꺾여. 조금만.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요는 풀어줄 거야. 봐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얘 한번 그려볼 거야. 먼저 빨갱이부터 먼저 그려보자.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에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지점에서 그래프가 꺾일 거야. 아까 그렸지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아까 좀 이따 필기가 시켜줄 거야. 여기 봐봐. 그냥 봐봐. 괜찮아.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볼까? 0 집어넣어주면서 얼마가 돼? 4가 될 거야. 4.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얘 0이고 얘는 마이너스 4. 근데 절대값이니까 4. 그 다음 여기는 3 집어넣으면 4 되고 0 되죠? 3,4.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밥그릇이라고. 이렇게. 그럼 얘 이름은 뭡니까? 얘는 둘 다 양수 나왔을 테니까 두 개를 더해주시면 y는 2x-2가 됐을 거고, 얘는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y는 4가 됐을 거고, 얘는 말이야. 그 다음에 파란색 y는 6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6은 여기가 4였을 테니까 여기가 4였다는 얘기잖아. 그치? y는 6은 이렇게 생긴 놈이야. 여기가 6. 이해돼?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뭘 묻고 있어? 빨간색이 뭐 하길 원해 지금? 크길 원해. 빨간색이 크길 원한 거잖아. 이해돼? 그럼 어디야? 여기에 있는 애들이야.
빨간색이 더 큰 애들. 여기가 빨간색이 더 크잖아.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니? 요때의 값. 그리고 요때의 값을 찾을 거야. 그때 x의 범위가 바로 여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요 값은 얼마일 거냐면 2x-2와 6이 같아지는 지점. 8이니까 4.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6이 같아지는 지점. 얼마입니까? 4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2.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꼭 기억해서 잘 할 수 있어야 돼. 우선은 이 부분도 한번 좀 필기 좀 해주시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야. 연습 많이 해놔야 된다. 알겠죠?